여러분, 서울 중심을 흐르는 강물이 세계 물 전문가들 사이에서 신화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놀랍게도 정작 우리는 그 대단함을 잘 모르는 듯 합니다. 물은 어디나 비슷하고 강도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이것이 바로 영국에서 온 한 전문가의 첫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만에 그 생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실 우리처럼 수돗물을 바로 마실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 국가만 가능하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한국 물이 유독 깨끗하고 안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까다로운 전문가의 선입견을 단번에 무너뜨린 한국 물에 숨겨진 힘과 한강의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사입니다. 저는 런던의 영국 환경청에서 수질 분석가로 8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캠브리지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했고, 특히 제가 직접 관여했던 라인강 유역, 국가들과의 복잡한 수질 개선 프로젝트 보고서를 막 마무리하며 남다른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강들은 그 오랜 역사만큼이나 관리 역시 복잡하고 지난한 과제였거든요. 그때 최근 한국 출장을 다녀온 동료에게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아리수라는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공원에서도 바로 마실 수 있게 해놓았다니 경수 때문에 늘 필터와 씨름하고 공공식수대는 상상조차 어려운 런던의 현실에 익숙한 저로서는 솔직히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설마 그냥 하는 말이겠지 하고 속으로 넘겨짚었죠. 그런데 며칠 뒤 제 상사인 프로젝트 책임자 휴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울시 물연구원과의 협력 프로젝트 담당자로 제가 선정되었고 다음 주에 바로 서울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갑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본 서울은 1,000만 인구가 넘는 거대한 도시였고 한강이라는 커다란 강이 도시 중심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최첨단 물 관리 기술을 자랑하는 기사들도 눈에 띄었지만 과연 발표하는 만큼 실제로도 그럴까? 하는 의구심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은 꽤 지루했고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후텁지근한 공기는 런던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잠시 시차 적응을 위해 호텔 근처 공원을 걷게 되었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아리수 음수대라는 표지판과 함께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기서 물을 받아 마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이 마르긴 했지만 공공시설에서 나오는 물을 선뜻 마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속으로 이 사람들은 물에 대해 너무 무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저녁 식사를 위해 들어간 한식당에서는 더욱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주문하지도 않은 시원한 얼음물이 당연하다는 듯이 제공되는 거예요. 런던에서는 당연히 생수를 주문해야 하는데요. 게다가 우연히 보게 된 주방 풍경은 제 고정관념에 또 한 번 충격을 주었습니다. 직원들이 세제로 설거지를 마친 뒤 뜨거운 물로 헹궈 그대로 건조대에 쌓아 올리고 있었거든요. 물 얼룩 때문에 반드시 마른 천으로 닦는 저희 방식과는 너무나 달라서 순간적으로 위생관념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는 이 물은 괜찮을까 잠시 망설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막상 물을 틀자 런던의 뻣뻣한 물과는 달리 놀랍도록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석회질 특유의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았고요.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내일부터 시작될 공식 일정을 통해 한국의 물 관리 시스템, 그 실체를 제 눈으로 직접 파헤쳐보리라 다짐하며 뒤척이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창 너머로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내려다보며 저 강이 정말 라인강보다 깨끗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떨치지 못한 채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물연구원이 있는 최신식 건물 로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돗물, 아리수라는 문구가 마치 선언처럼 새겨져 있었죠. 회의실에 들어서니 온화한 인상의 지호 책임 연구원이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자신을 30년 넘게 한강과 서울의 물을 연구해온 사람이라고 소개하시더군요. 브리핑이 시작되었고 스크린에는 서울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설명하는 현란한 차트와 데이터가 펼쳐졌습니다. WHO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171개 항목의 수질 검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내용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수치들을 온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유럽에서도 달성하기 힘든 수준이었기 때문이죠. 질의응답 시간에 저는 어제 공원에서 본 음수대와 식당에서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꺼내며 수돗물, 직접 음용과 식기 세척 방식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지호 연구원은 미소를 띠며 한국의 물은 석회질이 거의 없는 연수이기에 가능하며 아리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수 처리 과정을 거친다고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표정을 진지하게 바꾸며 한강의 가슴 아픈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불과 수십 년 전 급격한 산업화의 그늘 아래 한강은 물고기조차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이었고 시민들은 악취 때문에 강변에 접근조차 꺼렸다는 사실,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의 대가로 치러야 했던 혹독한 환경 오염의 현실을 담담히 설명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숙연해졌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범국가적인 한강 살리기 노력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환경 복원을 넘어 훼손된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는 과정이었다는 설명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그의 이야기에 회의실에 함께 있던 나이, 지긋한 관계자들은 깊이 공감하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호 연구원은 한국의 물이 근본적으로 깨끗한 이유로 국토의 70%가 화강 한반으로 이루어진 산악 지형, 짧고 경사가 급한 강, 계절풍 기후,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특성 등을 과학적 근거를 들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데이터는 설득력이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그때 조용히 듣고 있던 진우 전 자문관이 나섰습니다. 자신을 수십 년간 한강 관리에 몸담았던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한국인에게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5,000년 역사를 함께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며 오염된 강을 되살리는 것은 후손들에게 빚을 갚는 심정으로 임했던 숙명적인 과업이었다는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의 손주들이 이제 한강공원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격스럽다는 그의 말에서는 반세기 만에 되찾은 깨끗한 한강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 관계자들의 눈빛에서 단순한 업무를 넘어선 깊은 애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로 예정된 아리수 정수센터 방문과 한강 현장 답사를 통해 이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자화자찬이 아님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의 한강을 보며 제가 참여했던 라인강 프로젝트와 비교하며 한국의 놀라운 변화 속도에 대한 경외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데이터 너머에 숨겨진 더 깊은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를 깨운 것은 호텔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빗소리였습니다. 예보대로 서울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하필 오늘이 한강 현장 실사가 예정된 날이라 긴장감이 고조되었어요. 로비에는 지호 연구원과 진우 전 자문관이 우산 2개를 들고 밝은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호 연구원의 표정에서는 오히려 이런 날씨야말로 서울의 첨단 홍수 대응 시스템을 직접 확인할 절호의 기회라는 듯한 자신감이 엿보였고 진우 전 자문관은 창밖을 바라보며 젊었을 적에는 이런 비에 강남 일대가 물바다가 되곤 했지만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듯 사뭇 다른 과거를 떠올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한강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쉴 새 없이 퍼붓는 비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도로가 놀랍도록 침수되지 않은 것에 내심 감탄했습니다. 런던이었다면 벌써 곳곳이 물에 잠겨 교통이 마비되었을 텐데요. 진우 전 자문관은 멀리 보이는 잠수교를 가리켰습니다. 나중에 지호 연구원을 통해 그 다리가 한강 수위가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일부러 물에 잠기도록 설계되어 하류 지역의 홍수 부담을 줄이는 지혜로운 구조물이라는 설명을 들었죠. 곧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완전히 물에 잠길 것이라는 이야기에 저는 자연의 힘에 순응하며 공존하려는 설계 철학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강의 수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며 댐 방류량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한강 홍수통제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스크린 월이 눈앞에 펼쳐졌고 한강 전역의 수위와 유속, 강우량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그 규모와 정교함에 다시 한번 압도당했습니다. 지호 연구원은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 시스템이 AI를 기반으로 강우량과 상류, 댐 유입량 등을 분석해 수위를 예측하고 수백 개의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팔당댐 등 상류댐들과 연계하여 최적의 방류량을 자동으로 조절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엿보였죠. 마침 스크린의 특정 지점에 수위 급상승 예측 경보가 울리자 통제센터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은 자동으로 하류의 수문 개방을 조절했고 동시에 시민들에게 한강공원 출입 통제와 위험 지역 접근 금지를 알리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통제실 한쪽에서는 연륜이 느껴지는 상민수석 통제관이 젊은 직원들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지호 연구원은 제게 다가와 상민 통제관이 과거 AI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던 시절 오랜 경험과 직감으로 수문을 조작해 강남 지역의 대규모 침수를 막아낸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배경을 살짝 알려주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인간의 숙련된 경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현장이었죠. 밖으로 나가 강변으로 가자 흙탕물로 변한 강물이 무섭게 불어나 있었고 평소 시민들이 산책하던 길은 완전히 물에 잠겨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진우 전 자문관은 한강이 이렇게 계절과 날씨에 따라 시시각각 얼굴을 바꾸며 한국인들은 이런 강의 변화를 힘으로 누르기보다 자연스럽게 물길을 내어주되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혜를 발휘해 도시를 설계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포구시 수질 관리에 대해 궁금해하자 지호 연구원은 강변 곳곳에 설치된 초기 우수 처리 시설과 대규모 빗물 펌프장 시스템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었어요. 영국에서도 막대한 예산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있는 이 시스템이 한국에서는 1990년대 대홍수를 겪은 후 정부와 시민이 뜻을 모아 불과 5년 만에 주요 구간의 설치를 완료했다는 설명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우 전 자문관은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이런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에는 강력한 추진력이 되었다는 점을 덧붙였고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첨단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한 저는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유럽의 어떤 도시보다 앞선 시스템이네요. 잠시 다리 밑에서 비를 피하던 중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한강을 촬영하고 있는 도윤 작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강을 서울의 살아있는 심장이라 여기는 듯 폭풍우 치는 한강의 격정적인 모습, 또한 기록해야 할 소중한 얼굴이라는 열정을 보여주었죠. 저는 여전히 빗물과 함께 유입될 오염물질을 걱정했지만 지호 연구원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한강 수질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지 않고 빗물 펌프장과 수질 자동 측정소를 둘러본 후 완전히 물에 잠겨 거대한 강물 아래 숨어버린 잠수교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폭우 속 현장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제 안의 의심은 이제 경외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거짓말처럼 맑게 갠 하늘 아래 저는 지호 연구원님과 전날 만났던 사진작가 도윤 씨와 함께 뚝섬 한강공원 자전거 대여소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뚝섬에서 출발해 잠실, 반포를 거쳐 여의도까지 약 15km 구간을 자전거로 달리며 시민들의 삶 속에 녹아든 한강을 더 가까이에서 느껴보기로 한 날이었어요. 화창한 날씨 덕분인지 한강공원은 나들이 나온 가족,
친구, 연인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잘 정비된 자전거 도로를 따라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페달을 밟으니 상쾌함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저는 총 길이 80km가 넘는다는 서울의 한강. 자전거 도로가 런던 템스강 주변의 자전거 길보다 훨씬 넓고 쾌적하게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어제 폭우로 완전히 물에 잠겼던 잠수교 구간을 지날 때는 더욱 놀랐죠. 불과 하루 만에 깨끗하게 청소되어 이미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통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호 연구원님의 설명을 듣지 않아도 수위가 안전 수준으로 내려가자마자 특수 청소. 장비와 인력이 즉시 투입되어 24시간 이내 정상화를 목표로 복구 작업을 진행한다는 시민들의 일상. 복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정말 인상적인 효율성이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우리는 과거 정수장 시설이었던 곳을 아름다운 생태공원으로 탈바꿈시킨 선유도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녹슨 취수 펌프와 거대한 콘크리트 수조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수생식물원이나 작은 갤러리,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한 모습은 감탄을 자아냈어요. 단순히 낡은 시설을 재활용한 것을 넘어 도시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현재 시민들의 삶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듯한 깊은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시공학이 아니라 철학이 담겨 있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흘러나왔죠. 공원 안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한강의 풍경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도윤 작가님은 20년 가까이 이 자리에서 변화하는 한강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왔다고 하더군요. 그의 표정에서 과거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회색빛 강변이 이제는 누구나 쉽게 찾아와 휴식을 취하고 즐기는 녹색 공간으로 변모한 것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다시 자전거를 타고 도착한 여의도 한강공원은 더 많은 인파로 북적였어요. 넓은 잔디밭 곳곳에 돗자리를 펴고 여유롭게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 연을 날리는 아이들, 강변을 따라 조깅하는 사람들.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광활하고 활기찬 자연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강변 카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한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아련한 추억과 현재의 만족감이 교차하는 듯 했어요. 지호 연구원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그의 표정에서 젊었을 적 이 한강에서 몇 감고 놀았던 추억, 공장 폐수로 강이 시커멓게 죽어갔던 시절의 아픔, 그리고 정부와 시민들이 합심하여 강을 되살려내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이곳을 찾는 기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한강의 변화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듯했죠. 그 모습은 한강 수질 개선이 단순히 기술적인 성과를 넘어 국가적인 의지와 수많은 시민들의 땀과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늦은 점심을 함께하며 저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런던의 템스강은 여전히 시민들에게 존경받지만 어딘가 조심스럽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대상인데 서울의 한강은 도시의 심장부에서 시민들의 편안한 일상과 완벽하게 하나가 된 살아 숨쉬는 공간처럼 느껴진다고요. 지호 연구원님은 제 이야기에 공감하며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가 단순히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자연과 인간이 건강하게 공존하며 시민들이 강과 더불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느덧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석양을 뒤로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강이 더 이상 단순한 강이나 수자원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이자 수백만 시민들의 삶과 희로애락을 품고 함께 호흡하는 거대한 유기체였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정리하며 런던 본사에 보낼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호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주말 동안의 자전거 투어와 시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강과 서울의 물관리 시스템에 대한 제 인식은 180도 바뀌었지만 감상에 치우치지 않고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냉철한 분석을 제시해야 했어요. 지난 일주일간 수집한 방대한 자료들 WHO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한국의 엄격한 수질 관리 기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홍수, 예측 및 대응 시스템의 실제 운영 데이터, 수질 개선을 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성과 지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제겐 의심 대신 놀라움과 존경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오후에 예정된 런던 본사와의 화상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화면 너머의 휴 책임자와 동료들에게 서울의 수질 관리 및 홍수 대응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매우 인상적이며 특히 시민 중심의 접근 방식은 영국이 배울 점이 많다고 솔직하게 보고했어요. 그러나 화면 속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휴의 표정에서는 제가 혹시 서울의 매력에 너무 빠져 객관성을 잃은 것 아니냐는 노골적인 의구심이 느껴졌어요. 다른 동료는 수질 관리는 오랜 경험을 가진 영국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자부심을 숨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특히 시민들에게 실시간 수질 데이터를 스마트폰 앱으로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에 대해 한 동료는 마치 비꼬는 듯한 말투로 그런 데이터를 정말 신뢰할 수 있겠냐고 홍보용으로 수치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여러 지점에서 채취한 물 샘플을 간이 키트로 분석했을 때 공식 데이터와 거의 일치했으며 관련 자료를 보고서에 첨부했다고 차분히 설명했지만 휴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으로 단기간의 관찰로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취지의 경고성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동료들의 깊은 선입견과 불신에 분노와 실망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과 일주일 전 서울에 오기 전 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감동적인 경험담이 아니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철저하고 방대한 데이터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즉시 지호 연구원에게 연락해 더 상세하고 장기적인 데이터 지난 수십 년간의 수질 변화 추이, 시스템 도입, 전후의 효율성 비교 분석 자료, 시민 참여 활동과 수질 개선의 상관관계 분석 자료 등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지호 연구원은 제 난처한 상황을 이해한다는 듯 필요한 모든 자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저는 호텔방에서 제공받은 방대한 자료 더미와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의 수질 관리 시스템 운영 기록, 수백만 시민들의 수돗물 사용량 변화와 분기별 수질 만족도 조사 결과, 심지어 한강의 과거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어르신들과의 추가 인터뷰 자료까지 검토했어요. 과거 공장 폐수로 뒤덮였던 죽음의 강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내 강은 내가 살린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기적처럼 되살아났다는 증언들은 한강의 변화가 단순한 정책이나 기술의 성공을 넘어선 국민적 합의와 헌신의 결과임을 뼛속 깊이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밤늦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지난 50년간의 한강 주요 지점별 수질 변화 데이터를 그래프로 시각화하며 1970년대 최악의 오염 상태에서 현재 대부분 구간이 2급수이며 일부 구간 1급수 수준까지 회복된 극적인 개선 과정을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수질 정화 자원봉사자 수, 수질 모니터링 앱 다운로드 횟수, 시민들의 오염원 신고 건수 등 시민 참여 지표의 뚜렷한 상승 곡선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이 모든 객관적인 데이터와 생생한 증언들을 종합하여 저는 기존의 보고서를 완전히 새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기술적인 분석과 평가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라는 가치를 통해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를 달성해낸 사회문화적 측면까지 깊이 있게 담아냈죠.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수치만으로는 한강의 진정한 변화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 복원 프로젝트가 아닌 국가와 시민이 함께 이뤄낸 위대한 문화적, 사회적 혁신의 기록이다.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창밖으로 보이는 밤의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했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제 이 강과 도시, 그리고 이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휴와 런던 동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한 진실을 정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전문가로서 제 의무라는 확신을 가지고 최종 보고서 파일을 런던 본사로 전송했습니다. 서울국제수자원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 코엑스 컨벤션 센터는 세계 각국에서 온 물 전문가들로 북적였습니다. 발표 세션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점검하는 제 손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그때 지호 연구원님이 다가와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저에 대한 믿음과 함께 제가 준비한 보고서에 대한 깊은 공감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이번 발표가 단순한 기술 보고서가 아니라 제가 서울에서 겪고 느낀 변화와 감동을 담은 이야기이기에 더욱 떨린다고 속으로 생각했죠. 런던 본사의 휴 책임자와 동료들도 화상 연결을 통해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었고 모니터 속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미심쩍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보고 경험한 진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영국 환경청 소속의 수질 분석가 엘사라고 저를 소개한 뒤 지난 2주간 서울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어요. 첫 화면으로 숨막힐 듯 아름다운 한강의 파노라마 사진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흑백 사진 속 폐수로 뒤덮여 죽어가던 과거의 한강과 현재 시민들의 활기로 가득 찬 푸른 한강 사진을 나란히 보여주며 발표를 시작했죠. 저는 한강이 단순히 한 도시의 수자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깨끗한 물이 주는 신뢰의 회복,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며 시민과 도시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증거라고 설명했어요. 불과 반세기라는 짧은 시간 동안 죽어가던 강이 첨단 기술과 시민의 힘으로 도시의 심장으로 완벽하게 부활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놀라운 이야기임을 전달하려 애썼습니다. 준비한 데이터와 그래프를 통해 한강의 극적인 수질 개선 과정, AI 기반의 스마트 홍수 대응 시스템의 경이로운 효율성, 그리고 자발적인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보여주었죠. 특히 저는 기술적인 혁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였다는 점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한강 살리기가 단순한 정부 주도 정책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한 자발적 문화혁명에 가까웠다는 제 분석을 공유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로 제가 직접 새벽에 촬영한 황금빛으로 물드는 한강의 일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강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물 관리가 단순한 기술이나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사람들의 인식과 철학,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러한 한국의 통합적인 접근 방식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제언도 덧붙였죠. 발표가 끝나자 잠시의 정적 후 장내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뜨거운 박수 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청중석에 앉은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감동, 그리고 깊은 공감이 어려 있었어요. 화상 화면 속 휴의 얼굴에도 당혹감과 함께 마지못해 인정하는 듯한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그토록 짧은 기간에 이처럼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죠. 저는 망설임 없이 그것이 아마도 한국인들 특유의 함께라는 정신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기업의 기술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강은 우리가 살린다는 수백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이 하나로 응축되었기에 가능했다는 제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공동체 의식과 추진력은
쉽게 모방하거나 복제할 수 없는 한국만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지호 연구원님과 도윤 작가님은 제게 다가와 진심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한강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잘 전달해 주었다는 고마움이 느껴졌어요.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날, 저는 잠수교 근처를 다시 찾았습니다. 아침 일찍 운동 나온 어르신들과 잠시 스쳐 지나가며 그분들의 평화로운 표정을 보았죠. 특히 한 할머니의 모습에서 저는 과거에는 한강 근처의 지독한 냄새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었을 시절과 지금 매일 아침 이곳을 걸으며 듣는 맑은 물소리가 주는 큰 위안과 기쁨 사이의 극적인 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 대비 자체가 제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이어리 마지막 장을 채웠습니다. 서울은 도시 위에 물을 얹은 것이 아니라 물과 함께 도시를 심고 그 안에 사람들의 삶을 아름답게 담아냈다는 생각이었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가졌던 편견과 의심은 깨끗이 씻겨나가고 이제 저는 단순한 수질 분석가를 넘어 한강의 놀라운 이야기와 그 안에 담긴 진정한 가치를 영국과 세계에 전하는 진심 어린 메신저가 되어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런던에서 온 수질 전문가 엘사 씨가 처음 가졌던 서울의 물에 대한 의심이 놀라운 기술과 한강을 되살린 시민들의 열정 앞에서 어떻게 감탄과 존경으로 바뀌어 갔는지 그 진솔한 여정을 함께 지켜봤어요. 저 역시 엘사 씨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단순한 기술의 성공을 넘어 함께라는 마음으로 읽어낸 이 한강의 이야기에 다시 한번 깊은 감동과 자부심을 느꼈답니다. 훼손되었던 자연을 회복시키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려는 진심 어린 노력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값진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좋아요로 표현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의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